여러분 안녕하세요. 편하게 들으면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려보는 그때 그 시절입니다.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나만의 만화책을 만들어 보려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지금은 디지털 기기로 그림을 그리고 쉽게 공유하는 시대지만 그 시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캔버스는 바로 노트 한 권이었지요. 밤늦은 시간 몰래 숨겨둔 만화책을 펼쳐 노트 위에 덧대고는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그림을 베껴 그렸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만화가를 꿈꾸던 우리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만화책 속 주인공들의 표정을 따라 그리고 배경을 채워 넣으며 우리는 작지만 위대한 예술가가 된 기분이었지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한 만화책을 베끼던 노트의 추억을 함께 더듬어 보려 해요. 연필을 쥐고 밤을 지새우던 그 시절의 설렘과 열정, 그리고 순수했던 꿈들의 이야기를요. 그 시절 우리에게는 특별한 노트가 하나씩 있었어요. 수업용 공책과는 따로 둔 오직 그림 그리기만을 위한 소중한 노트였지요. 보통은 두꺼운 스케치북을 사고 싶었지만 용돈으로는 비싸서 일반 노트로 만족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노트 한 권이 우리에게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만화책을 구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베껴 그리기였어요. 만화책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그 위에 노트를 살며시 덧대면 주인공의 윤곽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지요. 그 희미한 선을 따라 연필로 조심스럽게 그어나가는 순간의 집중력이란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빌에도 맞지 않고 손도 삐뚤빼뚤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우개로 몇 번이고 지웠다가 다시 그리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곤 했지요. 특히 좋아하는 캐릭터의 얼굴을 그릴 때는 정말 신중했어요. 눈의 모양, 코의 위치, 입꼬리의 각도까지 원작과 똑같이 그리려고 몇 시간씩 매달리기도 했어요. 완성되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만화책 속 작가와 소통하는 듯한 기분도 느꼈어요. 아, 이 선은 이렇게 그렸구나. 이 표정은 이런 의미였구나 하며 작가의 의도를 이해해 나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단순히 베끼는 것을 넘어서 예술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지요. 때로는 수업 시간에 몰래 그리기도 했어요. 교과서 밑에 노트를 숨겨두고 선생님이 칠판을 보고 계실 때 재빠르게 몇 줄씩 그었지요. 들킬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스릴도 나름의 재미였어요. 집에서는 더욱 본격적으로 그림에 몰두했어요. 책상에 스탠드를 켜두고 좋아하는 만화책들을 쌓아놓고는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지요. 부모님이 불 끄고 자라고 하시면 조금만 덜 하며 시간을 벌기도 했어요. 노트 한 권이 완성되어 갈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비교해보면 실력이 늘어있는 게 보였거든요. 선이 더 부드러워지고 빌에도 더 정확해지고 그런 성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어요. 야, 이거 봐 어때? 하며 노트를 펼쳐 보이면 친구들이 와 진짜 똑같다. 너 만화가 되겠다. 하고 감탄해 주었지요. 그런 칭찬을 들으면 정말 만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그리기도 했어요. 서로의 노트를 보여주며 기술을 공유하고 누가 더 잘 그렸는지 비교해 보기도 했지요. 경쟁이기도 했지만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베껴 그리는 것에서 점점 발전해서 우리만의 창작도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다른 상황에 놓고 그려보거나 아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도 했지요. 그럴 때는 정말 만화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스토리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림만으로는 아쉬워서 말풍선도 그리고 간단한 대사도 넣어 보았지요. 비록 어설펐지만 나만의 만화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에 가슴이 뛰었어요. 연필이 다르면 칼로 깎아서 다시 사용했어요. 연필바퀴가 있어도 칼로 깎는 게 더 세심하게 뾰족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연필을 깎는 것조차 그림 그리기에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지우개도 중요한 도구였어요. 실수했을 때 깔끔하게 지워주는 지우개가 있어야 다음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거든요. 좋은 지우개를 아껴가며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계절이 바뀌어도 그림 그리기는 계속되었어요. 봄에는 꽃이 피는 배경을 그려보고 여름에는 바다나 수영장 장면을,
가을에는 단풍이 지는 풍경을, 겨울에는 눈 내리는 모습을 그렸지요. 계절감을 담은 그림들이 노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명절이나 휴일에는 더 많은 시간을 그림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온종일 책상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는 날도 있었지요. 그런 날이면 정말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새로운 만화책을 발견하면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다른 화풍, 다른 스타일의 그림을 접하면 그것도 따라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경험하면서 그림 실력도 늘어갔어요. 가끔은 만화책이 아닌 다른 그림도 그려보았어요.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의 사진을 보고 그려보기도 하고 풍경 사진을 보고 따라 그려보기도 했지요. 만화 그림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영역이 넓어져 갔어요. 실수작도 소중했어요. 잘못 그려진 그림도 버리지 않고 노트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것도 나의 노력의 흔적이고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마음가짐이 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노트가 한 권 끝나면 새로운 노트를 사는 것도 큰 이벤트였어요. 어떤 노트를 살지, 이번에는 어떤 그림들을 그려볼지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지요. 새 노트의 첫 페이지에 그림을 그릴 때의 그 설렘은 지금도 생생해요. 친구들과 노트를 교환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서로 다른 그림체, 다른 취향을 확인하며 너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서로를 더 잘 알아갔지요. 그림을 통한 소통이었어요.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공부는 안 하고 그림만 그린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인정해 주셨어요. 때로는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하며 칭찬해 주시기도 했지요. 선생님들 중에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미술 시간에 우리의 그림 실력을 보시고 놀라워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특별한 과제를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인정을 받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꿈도 컸어요. 언젠가는 정말 만화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만화를 보고 재미있어 할 거라고 상상했지요.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림 그리기에 소홀해졌어요. 학업이 바빠지고 다른 관심사들이 생기면서 노트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지요.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배운 집중력, 인내심, 관찰력.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른 일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지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노트들을 꺼내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던 그 그림들을 보면 그때의 나와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그 순수한 마음이 그리워지곤 해요. 화려한 디지털 장비가 없었지만 우리는 연필 하나로 꿈을 그렸어요. 삐뚤빼뚤한 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열정과 끝없는 상상력이 담겨 있었지요. 노트는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에 몰입하는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만화가가 되겠다는 꿈은 희미해졌지만 그때의 추억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 순수했던 시절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꿈을 향한 간절함이 지금도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